인도하겠습니다. 힘. 예,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호남의 한복판에서 첫 연설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참 개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행하다 보니 그 속에서 전당대회가 혼탁 터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비 경선의 결과를 보고 나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미래와 비전으로 당원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발언해 주신 홍문표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년과 호남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연설이었고, 제가 혹시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꼭 홍문표 후보님의 좋은 정책들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 넘치는 연설이었습니다. 예, 저는 1985년생입니다.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제가 역사적으로 첫 정당 대표에 선출된다면 그 의미는 정말 각별합니다. 저에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 한 번도 광주 사태였던 적이 없고 폭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롯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상징적이었던 시민들의 저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 광주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죄책감을 뒤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첫 세대라고 자부합니다. 41년 전 당시 광주의 그 어느 누구도 그날이 닥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장하고도 구슬픈 투쟁의 선봉에 본인들이 서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가장 불행하게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선량한 사람들의 투쟁을 강요하고 그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는 오만과 위선에 가득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해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촛불로 거리를 메웠던 세대는 그들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표로 젊은 세대는 그 투쟁에 분연히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올곧은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항상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놓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가장 절대적인 가치여야 하는 그것을 언제든지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타협할 수 있는 무언가로 전락시킨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8월 홍콩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시기 저는 시위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홍콩의 조던팽 구의원과 함께 도시 곳곳에 쳐진 바리케이트를 넘나들며 홍콩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대한민국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현장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곤봉과 방패를 들고 다가오는 진압경찰 앞에 저는 한국의 정치인임을 밝히고 페이스북을 켜서 그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전 세계에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 용기의 상당한 부분은 80년 광주의 아픔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어디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각인된 저항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홍콩을 외면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홍콩 문제의 미온적인 것들 보면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키고자 했던 국익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까? 아니면 홍콩과의 약속을 저버린 중국의 국익입니까? 정치는 소인배처럼 변화무쌍한 유불리를 쫓는 과정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반복적인 고독한 결단의 과정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논리 못지않게 하지 말아야 되는 비겁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래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반복적으로 탄압에 맞서서 그 세를 불려왔고 절대적인 도덕적 우월함 속에서 권위주의 세력과 맞서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고 홍콩 시민은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경태 의원님을 존경하는 용기 있는 민주주의자로 추억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모두 국내외, 홍콩, 미얀마, 북한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에 맞서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남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의 0.8%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비겁함 때문입니다. 강경보수층이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그들이 주장하는 음모론과 지역 비하, 지역 차별에 맞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의 노력은 이제 우리 당의 확고한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력 위에 저는 호남의 젊은 세대와 소통해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더 나아가서 할당제와 같은 방식에 의한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여의도에 들락거리는 일부 엘리트 인사들이 누릴 수 있는 할당제보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할 것을 우리 당의 공식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보다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우리의 서진 정책은 응어리진 호남과 제주의 민심을 녹여낼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호남과 제주를 빼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그리는 새로운 보수의 길이 여러분의 지지로 더욱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명년설입니다. 젊은 36세 이준석의 명년설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파라독스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국민의힘 너희들은 왜 고고TV의 전매 특허인 힘 이걸 갖고 갔니? 이건 고고TV 전매 특허입니다. 힘 정수홍님 힘 국민 힘 국민의힘 힘 고고TV의 전매 특허예요. 약 1년 동안 한 6개월 전부터 고고TV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은 고고TV를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봐요. 평론가들도 꽤 본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고TV의 이 잡설이 의외로 나중에 보면은 그 정치인들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물론 고고TV도 여기저기 신문을 편집하는 과정이니까 중복이 될 수는 있겠죠. 고고TV 힘을 국민힘 너희가 전당대회에서 지금 당권 유세에서 쓰지 말란 말이지. 하려면 확실히 힘 이렇게 쓰란 말이지. 4.7 보선 때 말이야. 고고TV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세훈 힘, 국민의 힘 이렇게 쓰는데 너희들은 안철수 힘 한 애들 아니야.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젊은 이준석이 민주화를 보는 과정, 그죠? 대한민국 민주화의 핵심은 광주 사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성 군인에 의해서 광주 사람들이 학살당한 거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시는 분들이 보수라 그러고 우파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수 우파를 광주 사태를 비교해서 광주 사태를 반대하면은 우파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 가족과 내가 데모를 하다가 국가에 저항하다가 국군이 우리의 총칼로 찔러 죽이고 총살을 가하면은
그래도 우파임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역사는 바뀌어야 하며 역사는 다시 재편성돼야 되는 것이 광주 사태 맞습니다. 용감하게도 이준석이가 광주, 즉 문재인의 심장인 광주에 가서 문재인이가 민주주의를 거절하고 독재를 한다고 공표한 것은 대단한 명연설입니다. 그 홍콩 민주화 운동도 말이죠. 그죠? 거기서 님의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적에 문재인 쩝쩝대다가 미얀마 사태도 또 쩝쩝 한마디하고 그만두고 있죠. 그들은 한국의 광주 사태 또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흠모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도와주지 않는 것은 광주 정신을 자기 편집적으로 광주를 이용한 문재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심장, 대구도 민주주의 심장 맞아요. 대구 사태도 있었고 또 부마 사태도 있고 다 똑같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한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좋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탄압을 했다고 싫어한다. 그래서 우린 우파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는 저는 존경한다 그러고 박정희의 공 95%요. 그 5%가 바로 인권 탄압을 했던 것이고 전두환은 그 이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은 거 맞습니다. 전두환의 공도 한 60, 70%는 돼요. 국가를 안정시켰고 경제를 발전시킨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없애고 받아들일 것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호영이가 또는 나경원이가 광주에 가서 광주의 원한을 갖다 풀어주지도 못하고 광주에 말이죠. 호남 할당제를 장관을 30% 하겠다. 시잘데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준석은 거침이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계획할 건 계획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말을 하고, 그죠? 주호영이가 나경원이가 비겁한 게 이준석의 말에 나오지만은 비겁한 게 왜 광주에 와서 광주를 말을 하지 않는가? 이거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서 말이야? 호남 할당제를 하겠다. 호남의 비례대표를 더 주겠다. 호남의 당직을 더 주겠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아니 문재인이란 말입니다. 광주 전라 출신의 우리나라 대각이 지금 40%를 갖다가 채워놓고 있고 모든 검사들을 광주 전라 출신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비겁한 겁니다. 나경원이가 그래서 정치해서는 안 돼요. 우파라는 개념은 말이죠. 민주주의에 덩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광주 사태를 반대하고 김대중이 반대한다고 그게 우파가 됩니까?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뱉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파는 경제적인 관념이에요. 그죠? 좌파도 경제적인 관념이에요. 거기 가서 왜 나경원과 주호영은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못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아픔의 역사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준석이 대단해. 준석이 대단해. 준석의 머리에는 철학과 역사가 인문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게 10일 동안 유감없이 발휘될 겁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계획을 넘어 정치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힘! 고고TV 시청자들 후원하시는 분들 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널수그레 한 놈들이 말이야. 국힘 당원 앞에서 말이야. 당원들 앞에서 말이지. 정견 발표를 하면서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 써먹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 힘! 써먹지 마! 국힘은.